우리가 그 양자 물리학에 대한 기초를 쭉 했었는데 제가 코멘트를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양자 이론 체계를 쭉 체계화했고 그 체계화한 것으로 이제 양자,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기묘한 현상, 그러니까 고전적인 이론 체계, 고전적인 확률론으로는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 설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양자 이론 체계 택함으로써 설명 혹은 기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요 상황에 대한 건데, 우리가 그 빔 스플리터라는 것에 이제 일종의 그 단일 광자, 우리가 광자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가정할게요. 그것까지 이제 다시 논의를 하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광자라는 게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정을 합시다. 받아들이기로 하고, 걔가 빔 스플리터, 빛살 가르개 혹은 이제 반거울에서 그 광자는 투과를 할 확률과 반사를 할 확률이 1 혹은 50%를 이제 받아들이도록 하죠. 만약에 이제 진짜 그렇다고 치면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고전 확률론과 양자 확률론 두 가지 그 방법론을 이용해서 그 이와 같은 간섭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시도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잘 그 이제 얘기했던 거 기억하듯이 제가 0'이라는 경로에서 광자가 발견될 확률은 2분의 1이고 고전 확률론을 쓰게 되면 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빔 스플리터에서 투과할 확률이 2분의 1, 또 반사할 확률이 2분의 1. 두 번째 빔 스플리터에서 0으로 온 광자가, 0에 있는 광자가 0'으로 갈 확률과 1'으로 갈 확률이 2분의 1씩이고, 광자가 0'으로 갈 1'으로 갈 확률이 2분의 1씩. 빔 연산이니까 그렇게 하면 발견될 확률 2분의 1, 1', 이렇게 고전 확률은 예측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 얘기를, 고전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정을 하나 했거든요. 암묵적으로 가정을 하나 했는데 너무나 당연히 그 가정에 대한 거를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양자인 경우에는 그 확률 진폭을 사용해서 조건부 확률 진폭도, 그러니까 유니티 오퍼레이터, 연산에 대해서 유니티 오퍼레이터를 써가지고 이제 실제로는 그 5'에서 이제 100%, 1' 발견될 확률이 0%인 것을 이제 양자 이론으로는 기술할 수가 있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 이제 한 번만 더 이제 비교를 해보면, 레이저 포인트가 없죠. 내가 여기서 얘기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고전 상태, 고전적인 경우하고 양자적인 경우 두 경우에 대해서 상태와 연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죠. 복습을 하죠. 자, psi 제로, 그러니까 요때 이 그림이 있으면 이 그림에서 요 t 시간이 제로일 때를 일대의 상태를 psi 제로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에 대해서 이제 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제 제로 더블 프라임, 얘가 위로 갈 확률을 1 더블 프라임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럼 얘는 레이저를 소스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로 더블 프라임에 있을 확률이 1이겠죠. 그리고
1을 더블 프라임으로 갈 확률은 빵일 거예요. P0로,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기술했을 때 확률 분포, 확률 벡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양자인 경우에는 비슷한 거지만 확률 진폭으로 똑같이 벡터는 같더라도 이제 이건 확률 진폭으로 1제로로 psi 제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빔 스플리터가 있는데 빔 스플리터 연산을 하면 이 빔 스플리터 연산이 이제 고전적으로는 조건부 확률로 이제 주어지게 되고 그걸 행렬로 쓰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양자인 경우에는 얘네들이 조건부 확률 진폭이고 즉 유니트이고 걔를 이제 행렬로 쓰면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여기서 위상들에 대한 아비트리니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고정시켰다고 선택을 했다고 이제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상태 1, 그러니까 요 빔 스플리터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의 상태는 P0라는 이제 상태에다가 T라는 연산을 함으로써 P1이라는 상태를 얻어요. 그러니까 P1이라는 확률 분포를 얻죠. 2분의 1, 2분의 1인 이제 제로가 될 확률이 2분의 1, 1이 될 확률이 2분의 1. psi 1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요거 얘기하는 것을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t가 1일 때 확률로 고전적으로 기술을 하면 얘는 t의 p0 이렇게 되는 걸 거고 양자의 경우에는 psi 1이라는 애가 내가 여기다가 cat 벡터 노티 그러니까 디락 노테이션을 쓰지 않았는데 괜찮죠? 디락 노테이션 쓰지 않아도 u의 psi 0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t는 conditional probability 이고 conditional probability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테이블에 쓴 것처럼 되고 psi 1은 저렇게 되고 위에 미러가 있는데 미러에 대한 효과는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무시하도록 합시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빔 스플리터가 있어요. 그 두 번째 빔 스플리터에 대해서도 이제 연산은 똑같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빔 스플리터에 대한 연산이나 두 번째 빔 스플리터의 연산이나 동일하다고 이제 했었잖아요. 왜 동일하냐? 두 빔 스플리터가 똑같이 만들어져서 똑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연산을 할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두 번째 빔 스플리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t가 2일 때 그럴 때 p2 확률 벡터는 고전적으로 기술했을 때 확률 벡터는 p1에다가 t를 곱한 그러니까 p2는 p1에다 t를 곱한 거고 결국 얘는 사실은 t를 p0에다 두 번 곱한 거겠죠. 그 다음에 양자인 경우에 psi 2인데 걔는 유니티리 psi 1에다가 유니티 오퍼레이션을 한 거고 얘도 결국은 psi 0에서 유니티 오퍼레이션을 두 번 한 거가 되겠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 첫 번째 t하고 두 번째 t의 베이시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제곱 여기 u도 제곱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혼란의 여지가 수학적으로는 마치 저렇게 제곱을 하고 물리적으로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뒤에 거를 뺄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P2와 이제 psi 2를 이제 얻어요. 수학적으로는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험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얘기는 이제 똑같은 말을 하는 거니까 다시.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뭘 가정을 했냐면 같은 빔 스플리터는 연산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조건들과는 무관하다는 가정을 한 거예요. 과거
조건 혹은 또 미래의 조건과는 무관하다고 가정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빔 스플리터가 있는데, 첫 번째 빔 스플리터 보이죠? 첫 번째 빔 스플리터, 그 빔 스플리터 과거에 뭐가 있냐면 소스가 있어요. 소스 발생기, 그러니까 단일 광자 발생기가 있거든요. 그 단일 광자 발생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 빔 스플리터가 하는 역할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쓴 것처럼 빔 스플리터 1이 이제 조건부 확률을 주어질 텐데, 인풋이 J이고 아웃풋이 I예요. 그러니까 I가 될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이때 인풋은 J라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J라는 인풋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데 0과 1 둘 중에 하나겠지만, 하여튼 그럴 때 I라는 아웃풋을 내놓는, I라는 아웃풋이 될 확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조건이 소스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소스가 있기 때문에 소스에 대해서 소스라는 것도 조건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인 확률론을 생각하면. 근데 그 소스에 무관한, 오른쪽 보면 소스가 내가 여기다가 이 오른쪽에 버티컬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때는 이 오른쪽이 조건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이니까 조건이고, 얘는 아웃컴이 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J는 됐고, J는 이제 여기서 1로 들어오느냐 1로 들어오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소스가 이제 소스라는 것은 소스가 요 전에 소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소스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소스에 대한 게 없어졌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소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소스가 없을 때 그것의 값은 동일하다. 소스의 존재 여부는 상관없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독립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방향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소스란 말 명칭은 추상적인 형태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소스가 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소스가 아예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소스가 아예 없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포톤이 이제 제너럴 때는 소스가 없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튼 지금 당장은 말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스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소스라고 썼는데, 이 소스란 소스의 위치를 뜻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10m 혹은 100m 뭐 이렇게, 혹은 얘가 사실은 소스는 밑에 있고 거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왔을 수도 있잖아요. 찌글찌글해서 반사해 가지고 왔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거마다 소스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른 소스일 거 아니에요? J는 들어가는 여기 이 포트,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들어가느냐. 네. 그러니까 0, 1 우리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거 J가 0이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J가 1이면 밑에서 위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내가 요거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배웠던 것들을 대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물리적으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얻었던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을 지금 여기에 대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순전히 수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것 뿐이니까. 자, 일단은 여기서 소스라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스의 위치라고 파악을 해보세요. 그러면 소스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 확률이 달라질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동전 줘보세요. 얘를 코인 토싱 하는 경우에 내가 이 동전에 대한 것이 빔 스플리터하고 비슷하다라는 얘기 했어요. 싱글 포톤의 빔 스플리터하고 비슷하죠. 내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고 랜덤하게 나오잖아요. 처음에 앞면, 확실하게 앞면이죠. 앞면에서 시작해서 던진다 하더라도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여기서 포톤을 여기서 확실하게 오른쪽에 있는 거 아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는 애를 자, 내가 얘를 코인 토싱을 하는데 내가 손가락으로 튀겨도 되지만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뜨려도 돼요. 큰 차이 없죠? 자, 근데 이때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별로 높지 않은 곳에 떨어뜨릴 때하고 굉장히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때하고 확률 분포가 다르죠. 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소스라는 의미의 저거 소스를 위치로 받아달라고. 자, 그러면 소스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요 뒤에서 나오게 될 확률 분포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그죠? 확률 분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확률 분포가 다르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소스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확률 분포하고 소스가 없을, 소스라는 게 써있지 않, 소스란 말이 써있는 거에 대한 확률 분포와 P라는 펑션, 함수, 확률 분포 P하고 소스라는 조건이 없는 그거에 요 말이 없는 요 확률 분포가 일반적으로는 다 달라요. 좀 전에 한 것처럼 다른데 걔네들이 같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소스의 방금 확률 분포가 위치에 따라서 확률 분포가 달라질 수 있는 예를 보여줬잖아요. 동전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요 우리가 하는 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뭘 가정하고 있냐면 이 빔 스플리터는 과거에 이 소스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말이 이상적이라는 그 말이 틀리진 않는데 맞는데 우리가 이 소스 자체를 스플리터에서부터 멀리 떨어뜨리면 그러면 포톤이니까 리프렉션이 있어요. 빔 스플리터로 안 들어갈 수 있겠죠. 쭉 퍼져가지고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빔 스플리터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위치에 따라 확률 분포가 달라지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이 빔 스플리터에서부터 1m 내외 1m 내외 거기에만 관심 있어. 더 멀리 가는 건 관심 없어. 그런 경우에는 소스, 그러니까 요거의 위치가 어디든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큰 영향을 안 주죠. 아니,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전 전자계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린 고전 전자계약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확률론을 하고 있어요. 단일 광자에 대한 단일 광자의 이제 그 투과하고 반사할 확률에 대한 것만 따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 체계를 택할 거냐에 따라서 동일한 것이 다르게 기술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거라 하더라도 다른 이론 체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에 대한 얘기 한 거 기억나요? 얘는 대칭인가요? 아닌가요? 실린디리컬 시메트리가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 뽀개졌거든요?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멀리서 보면 얘는 대칭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뭔 말 하는지 이해하겠죠?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 어떤 스케일에서 보고 있느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의미하는 그걸 기술하는 방식은 다 다르게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고전 확률론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전 확률론을. 고전 확률, 요걸 적용하려는, 이 이론 체계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고전 전자기학을 쓰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양자 이론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적용하려는 이론 체계는 고전 확률론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일 광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단일 광자 시스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지, 고전 전자기학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얘기한 이제 위치에 따라서 위상이 달라질 거다, 그 얘기 맞죠. 고전 전자기학 같은 경우에 맞고, 양자 이론 체계 내에서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긴 한데 고전 확률론에서는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상이라는 게 의미가 없거든. 여기서는 확률 분포만 의미가 있거든. 확률 분포만 의미가 있어요. 확률 분포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또 질문. 네, 위에 거와 같은 말이에요. 더 일반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요 경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인 경우에 대해서 보고, 밑에 있는 말은 위에 거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가정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걸 가정하고 있는 거고, 요 가정을 통해서 얘는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지금 얘기는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상황에서 대부분 이런 조건, 이런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 대부분의 경우에 다 요 가정을 하고 이론 체계를 물리적인 이론 체계들이 전부 다 이 가정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다 안 했어요. 네. 다른 질문 있어요? 지금 여기 요 얘기 하다가 샜어요.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빔 스플리터를 이제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빔 스플리터를 이제 보면, 이 두 번째 빔 스플리터가 이제 그 연산, 그러니까 광자에다가 연산을 할 텐데, 그 광자를 보면 그 광자는 과거에 예를 들어 요 경로로 이렇게 왔다고 치면 과거에 미러를 거쳐왔었고, 첫 번째 빔 스플리터를 거쳐왔고 소스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빔 스플리터에 대해서 이 두 번째 빔 스플리터가 오른쪽으로 갈지 위로 갈지에 대한 확률 분포를 결정할 때 들어오는 인풋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과거에 미러를 지나왔는지, 첫 번째 빔 스플리터를 통과했는지, 아니면 소스에서 나왔는지, 소스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조건부 확률이에요. 이게 하나도 가정하지 않고, 확률론에서 하나도 다른 가정 없이 있는 그대로로 가장 일반적으로 쓴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험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고전적인 경우에 실험을 통해 가지고 뭐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미러가 있었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다른 빔 스플리터를 통과해왔는지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소스의 위치가 어디 있었는지 하나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빔 스플리터를 통과하는지 툭 반사하는지 여부만 중요하다가 우리가 고전 물리학, 고전 전자기학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상관없다, 그 조건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거와 상관없이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들어올 때 0으로 들어왔는지 1로 들어왔는지만 중요하고, 그게 제2예요. 그리고 나갈 때 오른쪽으로 나갈지 위로 나갈지에 대한 것만 중요하다가 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빔 스플리터에 대한 거를, 이 빔 스플리터가 하는 일을, 어떤 일을 하는지 결정하는 연산에 대한 것은 조건부 확률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고전 확률론에서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주변에 세팅이 어떻게 돼 있느냐, 주변의 조건들이 어떤 바운드 컨디션, 어떤 조건으로 있느냐에 대해서 다 원래는 함수죠. 다 함수예요. 근데 우리가 물리학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그건 무관하다, 의존하지 않는다. 이 실험을 하는데 내가 옆에 있다 없다에 의존할까요, 안 할까요? 결과가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리학을 통해서 아는 거죠. 나의 존재 여부는 여기에 함수로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건으로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립이니까 나의 존재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얘네들이 하는 연산은 동일하니까. 그러한 것을 가정으로 쓴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나, 고전 물리학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가정이란 이름으로 써놓은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양자역학에서도 똑같아요. 양자역학에서도, 양자이론에서도 나 동일한 가정을 했어요. 양자이론에서도 소스의 위치에 무관하다고 가정했고, 빔 스플리터, 과거 두 번째 빔 스플리터는 첫 번째 빔 스플리터가 있든지 없든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미러가 뭐든지 소스가 뭐든지에 상관없다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고전적인 경우하고 우리가 이제 강의 시간에 다뤘던 고전 이론과 양자 이론이 이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가정을 한 거예요. 오케이? 가정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식에서 소스통이 없어진 거라고. 네. 독립, 소스가 있든 없든 관계없다. 이게 요 이퀘이션, 요 조건 있잖아요. 요 이퀘이션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독립성을. 요 밑에서는 요 이퀘이션이 첫 번째 빔 스플리터도 상관없고, 미러도 상관없고, 소스도 상관없다. 무관하다라는 조건에, 그거에 대한 식을 요 이퀘이션에서 얘기한 거고. 디바이스 근처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중요하다. 디바이스라고 할까요? 빔 스플리터라는 이제 빔 스플리터가 있으면 그 빔 스플리터 그 근방에서만 영향을 줄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은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주로 시간의 의미로 이제 썼는데, 그거를 부르는 명칭이 적절하지는 않긴 한데, 내가 우리 강의에서는 이제 로컬 코잘리티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합시다. 코잘리티라는 것은 인과관계잖아요. 이제 영향을 주는 애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이게 조금 용어 선택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만. 코잘리티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야기되는, 그거를 이제 코잘리티라고 불러요. 근데 보통은 시간상으로 과거가 미래에 일어나는 현상, 미래에 일어나는 이벤트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이제 이 코잘리티 플로우가 생길 거예요.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로컬 코잘리티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과거가 지나치게
먼 과거, 멀리 있었던 그 과거는 현재에 어떤 그 일이 일어날 텐데, 이벤트가 생길 텐데 거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가 이제 로컬 코잘리티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여기서 얘기했던 실험 장비들은 전부 다 실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쟤네들이 과거에 하고 아무 상관없다라는 걸 알죠. 과거에 있었던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여기서 지금 실험하는데 얘가 과거에 무슨 실험을 했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가 하나도 지금 현재 실험하는데 영향을 줘요?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맞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괜찮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가정이 틀렸다고 합시다. 응? 틀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만약에 저 가정이 틀렸다고 하면 고전 확률 이론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이제 요 가정이 맞다고 하면 미안해요. 그러니까 요게 맞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실험 결과는 양자 이론으로만 기술할 수 있어요. 고전 확률론, 우리가 얘기한 그 고전 확률론 가지고는 그 실험적인 사실들을 이제 양자 간섭이라고 부르는 그 간섭 현상을 설명 못 하잖아요. 실험이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술할 수가 없어요. 예? 가정이 맞지 않다고. 아니, 가정이 맞다고 하면, 네네, 저 가정이 맞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0'에서 이제 100% 확률로 이제 클릭이 될 텐데 이거를 고전 확률로는 설명을 못 한다고. 고전 확률에 따르면 50, 50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양자 확률로는 설명이 되죠. 네. 그래서 근데 그때 내가 그 고전 확률이고 양자 확률이고 상관없이 이런 가정을 했었어요. 이런 가정을 했었다. 암묵적으로. 근데 이제 이 가정을 이제 익스플리트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가정 하에서는 다른 건 다 동일하게 했을 때 실험 결과는 양자 이론으로만 기술이 가능하고 고전 확률로는 기술이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예요. 그런데 저 가정이 틀렸다면, 저 가정을 가정하지 않으면 가정을 가정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그 가설이 틀리다고 합시다. 소스에 대해서 의존하고 과거의 빔 스플리터를 통과해서 온 세컨 빔 스플리터, 두 번째 빔 스플리터인 경우에 그거에 의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빔 스플리터의 확률 분포와 두 번째 빔 스플리터의 확률 분포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연산 t와 두 번째 연산 t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달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연산 t를 양자 확률, 그러니까 그 제로 프라임에서 100%가 되도록 t가 바뀌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t로는 절대로 설명 못한다, 기술 못한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위에 t, 밑에 t가 똑같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t는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밑에 t는 왜 달라질 수 있느냐면 두 번째 빔 스플리터가 미러든 아니면 첫 번째 빔 스플리터든 그 다음에 온 거니까 요 두 번째 빔 스플리터가 하는 역할은 첫 번째 빔 스플리터가 하는 역할과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확률 분포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0'에서 발견될 확률이 100%가 되도록 그렇게 되는
t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실험 결과를 기술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뜻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데 간섭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질문을 했었던 건데 내가 그거를 일부러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위상에 대한 것을 끼겨 넣었을 때 고전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기술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위상자를 여기다 끼겨 넣어요. 파이라는 위상자를 넣잖아요. 파이라는 위상자가 들어감으로써 위상자에 의존하는 함수가 되겠죠. 이제 위상자가 이 파이가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이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발견될 확률이 달라져도 되죠. 달라져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절을 하는 거야. 여기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제 0'에서 100%, 1'에서 0%인 것뿐만 아니라 위상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임의의 확률 분포가 되는 거. 100에서부터 빵에서 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빵에서부터 100으로 가는 그런 임의의 확률 분포에 대한 것 양자적으로는 그냥 다 설명이 되는데 고전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아니라 기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설명이란 말은 조금 거시기 해서 그런데 기술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국소 인과율이라는 혹은 비국소 이제 이거를 조금 다르게 부르는 명칭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리티라는 실제론 있잖아요. 실체 리얼리티하고 이제 개념이 굉장히 많이 오버랩되어 있는데 네, 하여튼 그러면 고전 확률론으로도 이제 그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섭이라는 현상도 단일 광자에 의한 간섭도 양자 간섭이라고 부르지만 그것도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자, 더 질문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요. 자, 동일한 실험을 기술하기 위해서 고전적인 경우에는 어떤 확률 분포를 써야 된다고요? 어떤 조건부 확률을 연산에 대해서 어떤 조건부 확률을 써야 된다고요? 과거에 있었던 거를 모든 조건으로 달고 다니는 확률 분포를 써야 돼요. 확률 분포를 써야 돼요. 양자인 경우에는 어떤 연산을 사용하면 되죠? 직전까지만 의존하는 그 조건부 확률 진폭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 히스토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다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고전인 경우에는 과거 히스토리에 대한 정보를 계속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빔 스플리터 하나만 사용하더라도 얘가 과거에 어디서 사용됐었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알아야지 얘가 어떤 연산을 할 건지가 예측이 가능해지거든요. 자, 이런 종류의 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전 확률과 관련돼서 이 상황으로 그러면 오케이 기술이 잘 됐네 하고 만족스러워하죠. 근데 기술이 안 되면 어떡할래요? 100%가 예를 들어서 설명이 안 됐다고 합시다. 예측이 안 됐다고 합시다. 기술이 안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떡할래요? 왜 안 됐냐면 과거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야.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혹은
사실은 파울리가 여기 앉아 있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한다 이거죠. 응?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과거에 대한 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학이 너무 복잡해져요. 이제 물리학이 좋은 점이 뭐였죠? 단순함이었어요. 단순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복잡한 실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뭐만 알면 되느냐면 각각의 부속품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이렇게 복잡한 애들 전부 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쪼개는 일을 하는 거죠. 부품 하나하나로 개별적으로 쪼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얘를 딱 띄어. 이건 거울인데 거울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확인해요. 아, 얘 반사를 얼마나 하지? 100% 하는데? 됐어, 100%. 빔 스플리터 하나 띄워왔어요. 얘 뭐 하지? 빛을 가르는데? 몇 대 몇으로 가르지? 50대 50으로 가르는데? 끝이야. 모아놓으면 얘네들이 하는 예측이 되잖아요. 그 예측이 잘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물리학이 성공했던 이유잖아요. 부분적으로 나눈 거하고 합친 거나 차이가 없다. 이게 물리학이 성공했던 이유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 그죠? 빔 스플리터를 여기다 뒀느냐, 그러니까 조립하는 방식을 그 조립하는 거에 대한 의존성이 다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늠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딱 싱글샷으로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돼 밖에 얘기를 못 해요. 똑같은 부품을 썼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 결과가 나온다는 걸 동의할 수 있는데, 다른 상황이 되면 전혀 가늠할 수 없죠. 그거에 따라 다 다르거든. 위치 달라져도 함수가 달라지는데. 자, 그런 종류의 지금 얘기한 그 이론이 뭐지? 비국소 인과론이라고 했나? 네. 우리끼리 부르는 말이에요. 그 이론이 갖고 있는 단점은 물리학이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물리학이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설명하거나 기술할 때 너무 복잡한 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이 추구하는 방식은 아니죠. 방법론은 아니죠. 과학이 추구하는 방법론은 단순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양자이론은 어때요? 양자이론은 각각의 연산들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나요? 직전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돼요. 직전과 직후에 대한 것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단순하죠. 얘네들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따로따로 띄워놓고 그거에 대한 연산을 연구한 다음에 모아가지고 예측하기만 하면 돼요.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확률 증폭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단점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잘. 이런 방식은 장점이 뭐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뭐가 원인이었구나, 뭐 때문이었구나, 이래서 저랬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데, 양자이론은 간섭이 어느 경로로 갔다는 거야? 여기서 첫 번째 빔 스플리터 직후에 포톤은 투과를 했을까요? 반사를 했을까요? 에 대해서 답을 못 하잖아요. 두 군데 다 갔다, 혹은 뭐 두 군데 다 안 갔다, 혹은 그거에 대한 걸 알려고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죠. 하는 그러니까 실제론적인 기술을 포기하는, 서술을 포기하는 그런 것으로 인한 이해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실체에 대한 얘기. 네. 아니, 어디 있느냐? 포톤이 어느 경로에 있느냐? 투과한 경로에 있느냐? 반사한 경로에 있느냐?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경우의 수로 고전 확률인 경우에는 투과했다고 치자. 투과한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반사하면 반사했다고 치자. 그 다음에 반사하면 어떻게 되냐? 투과할 수도 있고 반사할 수도 있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하지만 각각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오버롤하게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해보면 예상대로 되네. 되잖아요. 근데 실제 실험은 아니지만, 근데 양자인 경우에는 어디를 통과했다라고 하면 그럼 더 이상 간섭을 하지 않잖아요. 네, 간섭. 네. 네네네네. 네, 그 아이덴티컬 파티클에 대한 개념과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건데, 연결이 되는 건데 내가 용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적절하지 않은 그 단어라서. 그러니까 인디펜던스란 말이 훨씬 더 부합되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temporal independence, 그럼 뭐예요? 시간상의 그 독립성인데, 그러니까 temporal 내가 이거를 템포럴 로컬이라고 그냥 부른 거고, 인디펜던스보다는 약간 방향성을 의미를 주려고 코잘리티라고 부른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로컬 코잘리티라고 지금 불렀는데, 저 용어에 대한 건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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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로컬 코잘리티도 내가 그냥 붙인 말이에요. 여기서만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내가 바로 잡아줄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고전 확률론으로는 실험 사실을 기술할 수 없고 양자 확률론으로만 실험 사실을 기술할 수 있다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강조했었는데, 그때의 가정은 뭐였냐면 아까 얘기한 과거 히스토리에 대한 것이 현재 연산, 현재 일어나는 변화, 이벤트, 발생하는 이벤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했었을 때 얘기고, 먼 과거에 대한 것들이 현재 일어나는 이벤트에 무조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가정을 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그 고전 확률론이라 하더라도 현재 실험 사실에 대한 것을 얼마든지 예측 혹은 서술하는, 기술하는 것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복잡한 이론과 단순한 이론 중에 어느 것을 취할 것이냐, 이해 정도는 달리하고 했을 때는 그 고전 확률론은 굉장히 복잡한 이론이고 양자 확률론은 굉장히 단순한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라는 측면에서의 장단점은 고전 확률론은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직관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의미에서 이해가 쉬운 이론이고, 양자 확률론은 우리의 직관과 다른 그러한 형태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그런 학문이 될 수 있다라는.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